강목으로 수십 대씩 맞은 후배 학생들은 전치 2, 3주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하고 대학원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진 동국대학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학교 김모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1년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재심의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남산의 아래 위치한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평화롭고 조용한 학내 분위기와 달리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 학내의 인권 실태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의 실체를 파악해보고자 동국대학교의 여러 학우분을 만나며 그들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SNS 같은 데에서 새내기 외용터나 MT들 가서 선배들이 막 술을 강요한다거나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약간 그 시험 점수를 직접적으로 공개하신다거나 혹은 그 발표한 학생에게 너는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 발표를 왜 맡고 그러냐라는 식으로 좀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실 때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아무래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술을 마실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막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선배들이 술을 강요하고 막 술자리 문화도 대학가에서 좀 안 좋은 술자리 문화도 너무 많고 약간 그런 권위주의적으로 하면 저는 그걸 걱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걱정했어요. 이러한 학우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근 학내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 강요, 강제 집합, 성차별, 구타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음주 강요가 학생 간 인권 침해 사례 중 가장 높은 퍼센트였으며 성차별이 교수로부터의 인권 침해 중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성적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해서는 성희롱과 신체 접촉을 제외하고도 특정 성이나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사례 역시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교 당국은 기존의 학생 상담센터를 발전시켜 내부의 양성평등 상담소를 개설하고 이후 15년도에 동국인권센터라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의 좁은 의미의 인권과 넓은 의미의 인권을 모두 포괄하겠다는 의미의 복합 인권을 목적으로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과연 어떨까요? 혹시 막 그런 상황이 본인한테 일어났을 때 인권센터를 방문해서 좀 일을 처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으신지? 방금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인 일을 공론화시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저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실 생각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인권센터가 뭐 있고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가지고 생각을 아예 못했고. 유무를 알고 계세요? 네. 혹시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인터뷰 결과 많은 학생들이 동국인권센터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내 인식과 달리 동국인권센터는 캠퍼스 폴리스, 축제기간 순찰, 인권 팔찌 배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와 학생회 그리고 학교의 3자 협력 구도가 절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회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대처하고 있을까요? 분들께서 막 좀 인권 침해 사례 좀 사건이 있었다면은 혹시 사회학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일단 우리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사회학과 내에서는 그런 자치규약 같은 성평등이라던가 남녀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유별나게도. 유별난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편한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만약 서로한테 불편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던 다른 학우들께서도 바로 자중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너 그 말은 좀 심한 것 같다, 많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가감없이 서슴없이 표출함으로써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학과 학생회에서 유독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MT든 뭐 학생회 MT든 이런 데 가서도
특별한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사회학과 학생회 내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회학과 학생회가 적은 인원이지만 잘 유지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아니면은 일어났을 때 실행 처리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는지. 사실상 성폭력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매뉴얼 교양을 이번 주에도 할 예정이고요.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 가해자 분리하고 그 당시에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 술자리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맨정신이 그 다음 날 피해자에게 먼저 묻고 주변인들에게 묻고 그다음에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일이 있다라고 보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던지 아니면 학생회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던지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학생회가 큰 과다 보면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덜한데 작은 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학생회가 끝난다면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냥 나 혼자 안 하면 나 혼자 괜히 유난 떠는 건가 하는 마음에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혼자 참고 친구들끼리만 얘기를 하거나 근데 이게 그 학생회 분위기에 굉장히 큰 좌지우지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약간 좀 대규모 언론까지 막 퍼질 정도의 큰 사건이 있을 때 좀 행동 규범이나 뭐 규약 같은 게 있는지 그러니까 과 자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일단 제가 만약에 간부가 아니라 일반 학우였었다면 당연히 그 피의자들을 마주치지 않는 게 최우선이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간부로서 그런 사건을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생회 차원에서 학교 인권센터부터 먼저 방문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 절차들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인권센터에서 제시하는 방향대로 뭐 경찰 조사까지 간다든가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고 일단 학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은 뭐 사회조사 세미나실, 여기는 사회조사 세미나실부터 학생회실, 과실이라고 하죠. 그런 공간들을 학생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자치 공간들을 출입을 배제하는 것들을 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면은 결국에는 외부의 협조를 구해야 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까지 뭐 파장을 일으킨 대대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학생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외부 기관에 협조를 해서 그 조치를 취하는 게 그래서 처리하는 게 약간 좀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피해자든 가해자든 실효성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꾸준히 실현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도 약간 의문이 들어요. 학생회의 인권 침해 사례 대처 매뉴얼은 크게 사전 교육을 통한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이후 사건 발생 시 외부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 자치기구 중 인권에 대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총여학생회의 입장 역시 들어보았습니다. 총여학생회의 부학생회장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일단 학생회 내부적으로 성폭력 사건이나 인권과 관련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학생들이 어디로 가서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내규를 만들려고 총여학생회 차원에서 내규를 만들려고 방학 때부터 준비해서 2학기 때 띄우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총여학생회 내부적으로만 고민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여러 인권 단체들과 학내에 있는 인권 단체들과 모여서 우리 학교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그걸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내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학생 사이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자체적으로 매뉴얼 같은 게 있을까요? 조치하는 매뉴얼 같은 게? 네, 총여학생회 차원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총학생회장인 이문과 총여학생회장인 제가 일을
나눠서 분담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둘이 공유하는 처리 과정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사건을 인지를 하고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는 제가 총유학생회를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직접 목격하는 것보다는 피해자분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피해자분들의 상황 진술을 받아서 피해자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좀 알아보고 또 이제 그 피신고인 분의 진술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가는데 사실은 지금 총유학생회에서만 이 일을 넘겨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권센터와 같이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결국 여러 단위의 학생회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사건 발생 시에는 동국인권센터와의 연계가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권센터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좀 다릅니다. 일단 인권센터는 학교 내에 있는 부서이고 저희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중립 기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자치 학생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침해를 받은 것에 있어서 학생회 친구들이 이제 지지를 받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좀 힘을 더 얻고 또 의논해가면서 사안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 학생회나 총여학생회를 통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권센터로도 물론 올 수가 있어요. 인권센터로 와서 뭐 피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실제 학교 쪽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할이 조금 다를 거예요. 총여학생회나 총학생회는 자치기구로서 본인들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지를 하거나 혹은 뭐 공론화하거나 그 해결 과정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진상을 파악하기도 할 거고요. 인권센터에서는 이제 학교 측의 그 어떤 중재나 개입을 통해서 그 중립적인 위치나 혹은 이제 조사 혹은 이제 학교의 어떠한 뭐 징계라든지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는 경우에 인권센터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이제 신고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혹은 실제로 구제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에는 인권센터에서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학생회에서 인권 문제에서 해결을 도우려고 할 때 가장 피해야 되는 점은 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그런 약속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지원하거나 내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범위 아닌 것에 내가 너무 확신을 준다거나 이런 게 조금 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결국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는 이러한 협력 구도가 아닌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위의 협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인권센터와 총여학생회 모두 여러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와 학생 간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똑같이 다른 사건과 같이 행동을 하는지 우선 누구든 사안이 발생하면 같아요. 누구든 사안이 발생하면 같고 특히 이제 뭐 교수나 직원이나 혹은 어떤 이제 학생이 아닌 경우에 이런 경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나 이런 게 고려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뭐 봐주려고 고려가 된다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거절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은 같아요. 신고를 하면 신고에 있어서 어떤 구제 방안을 원하는지 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안내를 하고 조사를 하고 동국인권위원회를 거쳐서 관련 부서 징계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부서로 이제 전달한다 그런 기본적인 방침은 같아요. 사실 교수랑 학생 간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을 때 총여학생회로만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총리 차원에서 그 총학생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서명서를 내고 이 사건을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학교와 같이 이 사건을 진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요구 방안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학생회와 인권센터 모두 교수와 학생 간의 인권 침해 사례의 경우에는 기존 사건과 동일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난 K 교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 조사 이후 교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그 만약에 그 사립학교 교원 직원이 그 형법을 어기면 학교로 통보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단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 그런 이제 법률을 어기거나 했을 때도 그것은 인권센터가 아니더라도 그 관련 부서로 좀 통보가 되어서 그에 대한 좀 개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전혀 개입을 안 한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큰 문제는 성추행으로 무리를 일으켜도 대부분의 교수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해임을 했지만 재심의를 거쳐 구제받았습니다. 이 성추행 김모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1년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재심의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 등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추행의 그 판결 결과가 교도소 판결 결과랑 똑같습니다. 없어요.